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금리 인하는 무슨 금리 올려야 할 팟. 이게요, 국제 금융시장에서 터져나오는 한탄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물가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다 국제 유가마저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기준 금리를요, 무려 8%까지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와우. 이에 미국 국채 금리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다시 뛰고 있어요. 그러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가뜩이나 물가 고통이 극심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일단 이런 소리가 튀어나오는 이유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바로 우리나라가 어제 총선 개표 방송 한참 하고 있었던 오후 9시 30분 미국에선 CPI가 발표됐거든요. 지난주 그나무상에서도 알아봤듯이 CPI, 가계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장바구니 물가 변화,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대비 소비 금액의 변동, 요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CPI를 보면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생계비, 이걸 측정할 수 있다 라고들 얘기하고요. 이 CPI는 미국 고용통계국이 매월 11일경, 그러니까 어제 11일경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방송에도 설명드렸듯이 연준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발표하는 PCE,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지수, 요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 이유도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죠. 이 PCE가 실제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을 더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 CPI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CPI가 더 일찍 발표되고요. 이 CPI가 상승하게 되면 PCE도 당연히 덩달아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 CPI 방향, 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 요거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럼 3월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요,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이요, 이게 3월인데 3.5거든요. 2월 달에는 3.2였어요. 이것과 비교하면 0.3%포인트가 높아진 거죠. 이는 지난해 9월 3.7을 기록한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시장이나 월가에서는 얼마를 전망했었는데 그것과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 3월 CPI 시장 전망치는 3.4였거든요. 근데 실제 수치가 0.1%포인트가 더 높다는 겁니다. 전월 대비를 보더라도 어이구 0.4% 상승을 했어요. 이것도 꽤 많이 상승한 것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기대보다 많이 올라간 거죠? 일단 분석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주거, 에너지 비용이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다. 이 에너지 비용, 이게 2월에 전월 대비 2.3% 상승했는데 지난 3월에도 1.1%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CPI 가중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 있죠. 미국의 월세. 이 주거비가요, 전월 대비 0.4%.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5.7%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CPI, PCE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거 있죠. 근원 CPI 상승률. 요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이 지수도 중요한데요.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를 제외하고 평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근원 CPI 상승률도요,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로는 3.8이나 올랐어요. 근데 이것도 시장 전망치가 0.3, 3.7이었거든요. 이것보다 각각 0.1%포인트씩 더 높다는 거죠. 네. 이 주거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거 말어. 이 고민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미국인들에게 이 주거비 진짜 심각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외신에서도 많이 다뤄졌지만 미국의 가장 잘 사는 동네 중에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이 실리콘밸리 이 인근에 집이 없어서
이 캠핑카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예. 아무튼 다시 종합해 보면 미국의 거의 모든 물가가 다시 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에 따라 지난 FOMC 때 파월 의장이 한 말, 이게 다시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나 모르겠지만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는 하겠지만 그 과정은 매우 울퉁불퉁할 것이다. 울퉁불퉁이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파월 의장의 말처럼 울퉁불퉁한 길로 지금 미국 물가가 접어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이미 지난달 FOMC 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외신들이 일제히 전하고 있는데요. 어제 지난달 FOMC 회의에서 나왔던 그 말들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의사록을 보면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이 의사록 공개된 거 보니까요.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요. 파월처럼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고 있지만 확신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말들이 있어요. 특히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 가자 전쟁, 이거를 비롯해서 지정학적인 불안, 에너지 가격 상승, 이게 인플레이션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던 위원도 있었고요. 또 서둘러서 통화 정책을 완화할 경우 금리 인하, 이런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했을 경우 또 다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크게 나타냈던 연준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대부분이 거의 만장일치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2%를 찍기까지는 2%로 낮아지기까지는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 이 파월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대부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에 따라 지금 시장에서도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는 분위기예요.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여기에서 밝힌 통계를 보니까요. 기준금리 선물 시장에서 바라보는 6월 금리 동결 확률이 74.3%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조만간 아마 99.9%까지 높아질 것 같아요. 이게요. 물가 지표 어제 CPI가 발표된 직후에 무려 30%포인트가 급등을 한 그런 수치거든요. 이에 반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6월에는 인하하겠지. 이 확률은 56.4에서 25.4로 크게 낮아졌다고 하고요. 네. 인하 횟수도 줄어들었겠군요. 그렇죠. 이 인하에스 관측에 대해서도 현재는요. 얼마 전만 해도 3회, 4회 얘기했었죠. 그리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만 해도 시장에서는 6회, 최대 7회를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몇 회냐? 1회 아니면 2회. 이렇게 예상하는 분석이 많다고 해요. 아니, 국내 거의 모든 언론들도 지난해 말과 올해 초만 해도 늦어도 3월, 그리고 상반기에는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내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물론 경불진과 일부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걸 이렇게 우려를 했긴 했지만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경불진의 전망이 거의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상반기 금리 인하는 아예 물 건너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상을 걱정해야 될 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미국 CPI가 발표된 직후 블룸버그 TV에 레리 서머스 아마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미국 재무장관을 지냈던 분이잖아요. 이 분이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다음 금리 행보는 인하가 아니라 인상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미 CPI 봐라. 인하 못해. 이런 얘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금리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걸로 유명한 제임스 다이먼 JP 모간 이 회장도요. 이게 언론이 아니라요.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 있잖아요.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JP 모간도 이렇게 대응할 거예요. 그 의미를 담은 그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막대한 재정 지출, 그리고 세계 각국의 재무장, 글로벌 무역 구조 조정, 에너지 가격 상승, 이런 것 등이 인플레이션을 또다시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향후 몇 년 내에 8% 이상 치솟을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적어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랬다면서요. 이런 CPI,
이런 CPI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있죠. 앞서서 잠깐 언급했지만 국제 유가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 국제 유가 이게요. 저희가 방송한 이후에 살짝 꺾이는 듯도 했거든요. 조금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3거일 만에 다시 반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왜 반등을 했느냐? 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특히 이란에 대해서 무리수를 뒀잖아요. 이 시리아 주제에 이 이란 영사관을 그냥 폭격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란이 그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를 나타냈는데 실제 그 경고를 이란이 직접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라마단 기간이라 직접적인 보복 언급은 안 했는데 이제 이란의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이요.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네 기다리고 있어. 우리 보복할 거야.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에 보복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어떤 난리가 나겠습니까?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무려 20%를 담당하고요. 다른 이 수출 물량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특히 아시아에서 유럽 가는 거는 여길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봉쇄되면 국제 유가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물가들, 수입 물가, 수출 물가 죄다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때문일까요?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미국 국채 금리 일제히 다시 뛰고 있어요. 특히 국제 시장에 벤치마크로 통하는 미 국채 10년물. 와, 오늘 보니까요. 전일 대비 18bp가 급등해서요. 이제는 4.546.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올 들어 최고치입니다. 또다시 경신했어요. 특히 이렇게 가다가는요. 지난해 말에 한때 장중 5%를 넘기도 했었잖아요. 이 수치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뭐 그럼에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게 전혀 없어진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이 완전히 포기하는 거 이거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이 애매모호하게 연준 위원들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얘기를 특히 언론에서 부각시켜서 얘기하는데 특히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로 불렸던 제임스 블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이 양반 얘기 경국진에서도 많이 다뤘잖아요. 최근에 블룸버그와 인터뷰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인플레이션 추세는 연준 목표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3번의 금리 인하가 기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매파도 3번은 금리 인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일상에 기본적으로만 되나요? 이 상황이 바뀌면 기본은 사라지잖아요. 네. 기본은 기본일 뿐이죠. 그리고 뭐 짜장면집이나 뭐 이런 음식점에서 기본만 먹으면 맛없잖아요. 양도 부족하고. 이 기본적인 시나리오, 이거는요, 그냥 금융시장과 언론을 향한 립 서비스라는 겁니다. 네. 이러한 미국과 글로벌 분위기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결정이 내일이거든요. 10일. 그동안에 올해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언론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끊임없이 주문해 왔거든요. 근데 내일, 벌써 이렇게 언론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동결이 거의 확실하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지금 또 인하 얘기하는 건 자기들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내일 동결되게 되면 지금 몇 차례째 동결인 줄 아세요? 무려 10차례입니다. 10차례. 네. 이 3.5가 그대로 유지되고 미국은 5.5.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기준금리가 아닌 것 같아요. 시장금리 벌써 심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미국도 국채금리가 많이 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10년물 국고채 금리 어제 수치를 보니까요. 연 3.503 이렇게 마감했더라고요. 이게요.
지난 2월 14일 이후 처음으로 3.5%대를 넘어선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올 들어서만 0.2%포인트가량 이미 상승한 수치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 벤치마크로 쓰이는 3년물도요, 3.240에서요, 3.391, 0.15%포인트가 올랐다고 하고요. 5년물도요, 3.266에서 3.436% 이렇게 뛰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그동안 정부가요, 총선을 앞두고 언론과 금융권을 압박해가지고 이거 트라우마가 왔거든요. 금리가 더 뛰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삐죽 튀어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우리나라 물가, 이거 심상치 않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대파는 875원 이렇게 파는 곳이 아직도 있다고 하던데, 그동안에 세금으로 농산물 가격 인상 막아온 거 아닙니까? 이 사과 가격 내려간 것도 이 세금 덕분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총선이 끝났잖아요. 네. 총선 끝나고도 정부가 물가 관리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제 자포자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할 능력도 여력도 거의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동안에 쌓였던 인상 요인이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시장에 주담대 금리 4월 들어서 은근슬쩍 올라갔더라고요. 신한은행이 지난 1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1에서 0.3%포인트를 올렸고요. 다른 은행,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도 수차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치 못 채는 사이에 은근슬쩍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실제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다면요, 한은도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겠네요. 이제 정부 눈치 더 이상 볼 필요 없잖아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했는데. 총선이 끝났으니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흥미는 했으나 그 이후에 가시밭길을 어떻게 걸어야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서민들을 보호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의지는, 능력은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우리 스스로 일단은 각자 도생 더 힘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각자 도생은 진짜 혼자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분들과 같이 살아남는 거,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부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